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조문 해설입니다. 자, 249조 보겠습니다. 선의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다가 동산자를 붙이세요. 그래서 동산선의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의취득이 어떤 제도냐?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 양수라는 건 돈 주고 사서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넘겨받았어요. 자, 이때는 팔아먹은 놈이 그 동산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도둑놈이더라도 양수인이 즉시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은 이거 도품이라고 말 안 했겠죠. 내 거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샀겠죠. 이때 병은 을을 소유자라고 믿고 샀다면 설령 을이 소유자가 아니고 도둑놈이라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즉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점유와 같은 이런 외형을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보호하는 제도를 동산 선의취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동산은 안 되고요. 동산에만 우리 민법은 선의취득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 평온하고 공연하게는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우리 점유태양 기억나시죠? 평온점유, 폭력을 쓰지 않은 점유, 공연점유, 은비점유의 반대점, 몰래 하지 않은 당당하게 점유, 선의, 을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몰라, 과실 없어, 전혀 몰라. 그 상태에서 점유. 이렇게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라는 점유태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의취득, 동산을 양도한 자가 그 동산에 대해서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양수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자?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이렇게 읽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죠. 양수는 돈 주고 사갖고 넘겨받은 걸 말하고요.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폭력을 쓰지 않고 공개된 양수에서 소유자라고 믿고 넘겨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양들이 도둑놈이어도 양수인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동산 선의취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경락받았는데 그 땅에 채무자 아닌 자소의 동산이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경락을 받았다. 이것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밑에 각주에 있는 건 이런 거죠. 특히 반가로 이번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인데, 아까 갑소유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아. 근데 그 자리에 을이 일주일 빌려. 그리고 병한테 넘겨받은 걸로 해. 이게 뭐예요? 점유개정이죠. 그럼 병은 현실적으로 인도받은 건 아니죠. 이 경우에 병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로 하는 방법은 현실인도가 있고 간이인도가 있고 점유개정이 있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한 인도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물권총론 앞부분에서 188조 2항 188조 1항이 현실인도고 188조 2항이 간이인도고 189조가 점유개정이고 190조가 목적물 반환 조건의 양도한 인도였잖아요. 그죠? 그 인도 방법이 현실 인도 하나에다가 관념적 인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인도 방법 중에서 점유개정에서 인도한 경우, 점유개정에서 인도를 받은 경우 이때는 선의취득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판례가. 어쨌든 경매 절차를 통해서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자의 소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 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됨을 납부하고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 소유권을 선이취한다. 좀 기억하시고, 연립주택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죠. 선이취 못하죠. 그 다음에 선이취하려면 평원공연 선이 무과실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언제냐? 점유를 넘겨받은 때. 물권회가 완성됐다는 건 인도받았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인도가 합의보다 먼저 있다면 합의한 때를 기준하겠죠. 원래 합의 플러스 인도가 순서인데 이 바뀐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먼저 넘겨주고 나중에 합의 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쨌든 합의 플러스 인도가 물권행위인데 그게 완성된 때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상속은 양도 양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이 취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선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산 소유권과 동산 질권입니다. 그 다음 부동산의 권한 권리 당연히 선의 취득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저당권이나 지상권 따위를 선의 취득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을 이중 양도 담보했다. 갑이 을에게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갑이 여전히 점유. 을의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갑이 여전히 점유. 즉 점유 개정에서 동산을 이중 양도 담보했죠. 그죠? 이렇게 점유 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의 이중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뒤에 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 담보권을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 점유 개정에 의해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다. 그다음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선의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한 자 스스로가 선의 취득 효과를 부정하고 권리자에게 가져가라 라고 할 수는 없다 라는 게 바람이다. 국가가 이일끔 만들어 놓은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를 당사자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의 취득이 되려면요 양도인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 자체는 완전한 유효한 거래해야 되고요. 마지막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면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는데 선의로 평온 공연 점유까지 추정이 되죠. 소유에서까지. 근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선의 취득자 스스로가 무과실 점유를 증명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선의 취득자 스스로가 무과실 점유는 증명해야 된다. 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으니까. 그죠? 네.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을 살펴보셨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다른 자격증에서는 선의 취득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거의 출제가 안 되고 나머지 감정평가 등 다른 자격증에서는 선의 취득 대단히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니까 다른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문만 기억을 해두세요. 점유태양이 필요하다는 거 가끔 강의할 때 써먹으니까 점유태양에서 써먹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9조 보셨습니다.